자, 오늘은 5강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매우 구체적으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진입할 때요, 손절입니다. 제가 여기다 제목으로 써놓은 게 5강에 손절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절할 때 정확하게 손절을 해야지 다음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스위칭을 해서 수익으로 또다시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진입을 했으면 진입하는 동시에 손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슈퍼 클라우드를 참고해서 내가 어떻게 손절할지, 이게 막연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 세 가지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금, 버틸 수 있는 이 증거금, 그 다음에 자신이 매매하는 어떤 수준, 어떤 수준에 따라서 제가 세 가지로 제가 기준을 좀 세워 드릴게요. 물론 저는 대부분 이 3번을 많이 이용을 해요. 저는 손절을 하고 나서 바로 스위칭하는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교육생들은 자신의 증거금에 따라서 또는 수준에 따라서 좀 정하고 확실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보는 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2강하고 3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진입은요, 기본적인 진입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쵸? 항상 양봉이 나타나면 양봉의 매수로 진입했죠. 시가가 됐던, 중심가가 됐던, 종가가 됐던,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첫 번째 조건은 양봉이 나타나면 매수로 진입을 할 거고, 음봉이 나타나면 내가 매도 조건이 성립을 했어. 추세가 매도로 확정이 됐어. 그러면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진입해? 음봉을 보고 우리는 매도로 진입할 거야. 그쵸? 우리 2강하고 3강 잘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기준봉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이 말을 제가 실전 매매할 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이거를 지금 기준봉으로 삼자. 그래서 손절은 어떻게 되냐? 기준봉을 좀 정하고, 이 기준봉은 임의로 정하는 거야. 내가 여기 양봉이 떴네? 이거 지금 매수잖아요. 매수 지금 대응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양봉이 떴어요. 오케이, 진입하세요. 이 진입했을 때 얘가 기준봉이 되는 거야. 이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야. 이 봉이 기준이다. 그런데 진입 후에 반대 방향으로 직전의 고점이나 직전의 저점을 몸통으로 돌파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다. 되니? 그래서 요 1번은 증거금이 좀 부족해, 난 여유가 없어, 또는 나는 손절을 좀 최대한 짧게 갖고 가고 싶어, 이런 그 마인드라면, 이런 기준이라면 1번에 대한 손절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손절도 짧고, 되니? 한번 요 내용을
직접 한번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요거를 그래요. 뭐 이거부터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봉을 기준봉으로 삼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직전의 저점은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런 선으로 요렇게 직전의 저점을 표시하고 되니? 나는 얘를 기준봉으로 삼고 싶어. 그러면 직전의 저점을 표시하고 됐죠? 이건 바로 직전 이게 저점이야.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정하고 얘를 몸통으로 돌파하면 손절을 하겠다. 얘를 밑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돌파가 되는 뭐 음봉이 되겠지. 나는 매수로 진입했으니까 음봉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되나?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 때는 익절할 때는 쌤이 이런 말 하잖아. 키움증권 여기 마디값을 보라고. 요 마디값이 10포인트야. 최대는 2칸 정도. 우리 단타 할 때는 항상 마디값은 1칸 아니면 2칸 정도. 지금 이 차트에서는 한 80픽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짧게 익절을 해 나가는 거야. 왜냐면 자기 수준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아직 매수 구간이잖아. 그렇지? 예. 그랬는데 여기 양봉이 됐죠. 여기 기준선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진입을 제가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양봉이 섰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내가 진입을 했다. 오케이.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아하. 내가 선을 하나 그어놔야 될 거 아니야.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직전의 저점은 이 캔들 중심으로 여기란 말이야. 요거. 오케이. 나는 얘를 좀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싶어. 지금 아주 짧은 손절을 구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요거를 좀 2로 해볼게요. 2로.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돌파되는 음봉이 되겠지. 내가 매수로 진입했으니까 요거나 요거. 요 캔들 보시면 내가 정한 직전의 어떤 그 저점을 완전히 몸통이야. 이렇게 걸치는 형태는 아니고요. 버틸만 합니다. 근데 요렇게 됐어요. 요거. 되니? 그러면 손절을 해야지. 이럴 때 손절하란 말이야. 얘기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거는 좀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보자. 내가 또 이제 매매를 하는 거야. 매매를 하는데 그렇지. 요런 거 한번 보자. 어디 갔냐? 그렇지. 요거를 내가 기준으로 했단 말이야. 이거 쌤 요거 발생했어요. 자, 그럼 그냥 오케이. 진입을 했어. 그럼 손절을 어떻게 잡아요? 바로 직전이라고 했으니까 요 캔들이면 얘란 말이야. 요거 살짝 요렇게 꼬리로 했지만 이런 거는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내가. 반드시 몸통으로 이 밑을 몸통으로 이렇게 돌파가 돼야 된단 말이지. 음봉으로. 되나? 이것이 바로 기준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증거금이 적거나 했을 때 손절을 아주 짧게 잡고 싶어.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잡고 싶어. 요럴 때 우리는 기준봉.
기준봉을 정하고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직전의 저점이나 고점 돌파하지 않은 이상은 홀딩을 하고, 얘기됐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매도 방향을 좀 봅시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한번 볼게. 자, 내가 매도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요 놈을 보고 음봉이 발생했어요.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가 기준이야.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단 말이야. 되니? 그러면 선을 그어놔야 될 거 아니야.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어디 갔니? 직전 고점은 여기죠. 됐나?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 중심가가 됐던 종가가 됐던 시가, 뭐 시장가가 됐던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내가 삼고 싶단 말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한 개의 마디값으로 내가 가서 청산을 하던 저점을 뚫고 이제 양봉 나오기 전에 바로 청산을 하던 그런 기준을 좀 삼아 주시면 된단 말이지. 내가 만약에 얘를 갖고 있는데 홀딩을 했어. 그럼 손절이 어떻게 돼? 언제 손절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돌파된 건 얘지. 요렇게 라인을 돌파한 매도로 진입했으니까 양봉입니다. 요 봉을 보고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물론 초급 단계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어. 야, 내가 매도로 진행하는데 매수 신호가 반대의 신호가 나왔어.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랬죠. 초급 단계의 가장 짧은 경우의 수를 정한 거야. 되니? 요럴 때 손절하란 말이야. 되니? 요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짧게 손절을 정하는 기법이 될 겁니다. 됐죠? 또 뭐 하나 더 봅시다. 요거가 그치,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요 봉을 기준으로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단 말이야. 요런 거 잘 봐. 그래서 진입했어. 뭐 요 정도가 됐던 뭐 이렇게 진입을 했어. 근데 올라가네. 근데 여기 구간을 잘 보세요. 이 라인에 직전 고점의 라인을 그어놓고 지금 완전히 돌파한 양봉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거 저 손실 중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기준을 세웠잖아. 몸통으로 돌파한 캔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럴 때는 손절하는 거 아니야. 얘기됐니? 지금 내가 여기 매수 신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뜨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삐지고 올라갔지만 완전히 이 라인을 돌파한 몸통에 양봉이 없단 말이야. 이때는 버틸 수 있단 말이지. 얘기됐니? 그래서 반드시 그 원칙들을 좀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삐져나간 거 당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버틸 수가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뭐 요런 데도 보자. 이걸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고 우리 교육생들은 쌤한테
내가 진입과 청산을 잘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손절을 잘했다는 것을 반드시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볼게요. 지금 매도 구간이죠? 매도 구간이야. 이거 신호가 많아서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되는데 시간대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그 사례만 보여주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 보시면 또 음봉이 있어요. 그래서 음봉이 발생했어. 난 요거 보고 요걸 기준봉으로 삼고 나는 하고 싶어. 오케이. 일단 매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손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라인을 그어야지. 직전 고점이니까 여기죠. 바로 이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니? 이건 아니죠? 바로 요거죠. 요 캔들이 지금 이 라인 위로 완전히 몸통으로 돌파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손절해야 돼. 선생님 이거 내려왔잖아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기준을 세웠다면 일단은 이거는 손절을 해야 돼. 얘기됐니? 왜냐? 쌤이 그랬잖아. 손절은 또 다른 기회라고 했잖아. 나는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어. 봐봐. 요 봉. 이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진입을 하세요. 그래서 라인을 또 이렇게 그어놓고 그러면 요만큼 가서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 말은 손절이 짧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진입을 해서 요만큼 먹으면 그 손절을 만회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되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내가 증거금이 좀 부족하고 나는 수준도 조금 안 돼. 됐나? 그래서 기준봉을 세우고 그 라인을 긋고 그것이 반대로 돌파되는 어떤 봉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짧게 손절을 정할 때 쓰는 기술이 이 기준봉. 되나? 요것을 확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두 번째는 저도 좀 쓰는 방법이죠. 웬만하면 뭐 두 번째까지는 해서 저도 좀 활용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진입했어요.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던 진입을 했어. 진입을 했는데 기준선, 항상 기준선 중요합니다. 이 기준선. 가장 이 슈퍼 클라우드의 기본은 이 기준선 위에 캔들이 놀고 있으면 매수란 말이야. 기준선 아래에서 캔들이 놀고 있으면 매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기준선이야. 되니? 오케이. 그래서 내가 기준선 뭐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기준선 반대 방향으로 자 기준선을 중심으로 할 때는 제가 앞에서도 강의했듯이 캔들이 두 개가 돼야 돼. 한 개는 휩소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돼야 돼. 두 개의 반대 봉이 발생하면 또한 발생한 후에 반대의 구름대가 발생하면 이건 손절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2강에서도 이거 했던 스킬입니다. 저도 실전에서 요런 것들은 제가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건 내가 버틴다. 그러면 3번을 주로 제가 보면서 저는 스위칭을 한다고 했지만 2번도 꽤 많이 사용하는 거야.
손절에 대한 기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가 다 매도 구간이잖아.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이제 진입을 했어. 그래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필요명을 이 기준선 위로 캔들이 매도로 진입했으니까 양봉이 돼야 돼요. 양봉. 이게 처음에 요거는 한계야. 돌파 단계. 이럴 때도 버텨요, 저는. 버티는데 여기 보니까 얘랑 얘, 물론 이건 도치지만 일단은 이것도 몸통이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 이거 좀 불안한데요. 제 실전 그 매매할 때 이런 말을 해. 야야야, 기준선 위로 지금 캔들이 양봉으로 두 개가 섰어. 오케이. 그리고 지금 뭐야, 바탕이 강세 약세 매수로 전환됐잖아. 요게 한 개짜리는 구름대가 변했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나는 지금 내가 매도로 딱 있는데 일단은 손절을 할 거예요. 요것도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야. 다만 이거 봐봐. 요 시점에서는 내가 이거 불안하다, 이거 좀 끊자라고 할 거야.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또 익절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럴 때 저는 아마 본청이라는 말을 얘기할 거예요. 야, 이거 좀 본청하자, 약간 불안하다. 그래서 아마 이거 본청 됐겠지. 진입을 어딘가에서 했어도 본청이나 약수익 정도로 나올 수는 있겠지. 아무튼 요겁니다. 되니? 그렇지만 내가 스위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우리가 구름대 매매법을 활용하면 오케이, 매수 신호 나왔고요, 양봉 나왔고요. 요 시점에서는 아직 뭐야, 여기 밑에 기준선 상승이 일어났지 않았지. 여기 보시면 요때 기준선 상승이 나왔지. 이럴 때는 이제 스위칭이 들어가는 거지. 매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확인됐고 양봉, 그치? 요 양봉에 아마 제가 매수 신호로 들어갈 거예요. 실전이었다면.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2번으로 내가 손절을 딱 잡고 들어간다 했을 때 내가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기준을 증거금에 따라서 뭐 이걸 굳이 뭐 명칭을 하자면 저도 만들 때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초급 수준. 나 증거급이 너무 없어. 초급. 그래, 나는 어느 정도 중급이야. 요 정도는 좀 버틸 수가 있어. 2번. 3번. 나는 경력도 좋고, 증거금도 여유가 있어. 그럼 한 3번 정도 잡는 거지. 얘기됐니? 오케이. 그러면 또 반대 방향도 좀 정해 볼게요. 손절에 대한 기준. 그죠? 요거. 여기도 한번 봅시다. 어디 있냐? 그렇죠, 요거죠. 자, 내가 지금 여기 매수 구간이었잖아. 기준선도 다 상승이고 아직 매수 신호니까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서 들어갔어. 이제 저는 이제 아마 했으면 요 양봉이 떴을 때 나는 들어갔을 거야. 요 양봉이 떴을 때. 왜냐하면 기준선에서 부딪힌 양봉이니까 여기에서 아마 매수로 들어갔을 거야. 되니?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라인도 거보고 뭐 이렇게 했겠지. 다만 나는 버텼을 건데, 다만 요 기준선이 요거죠. 요 아래로 음봉이 지금 캔들이 요거 두 개가 발생했어요. 야, 이거 좀 불안하다. 야, 이거 불안해. 실제로 저는 그렇게, 야, 조금 애매한데. 그런데 이런 빌어먹을 음운, 바탕이 지금 양운이 아니라 음운으로 바뀌었어. 안 되겠다. 야, 이거는 지금 본청하거나 이거 손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신호를 보고는 조금 내가 손절을 했을 거야. 선생님 이거 올라갔잖아요. 아쉽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막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일단은 내가 두 번째 기준을 얘기하잖아.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갔는데 기준선 아래로 반대 방향으로 캔들. 매수로 들어갔으니 음봉이 되겠지. 캔들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양운이 아니라 반대. 음운 신호가 이렇게 떴어. 바탕. 오케이. 아, 그냥 이거 안 되겠어. 본청하거나 손절을 그냥 해버리자. 이렇게 지금 기준을 세운 겁니다. 얘기됐니? 정말 중요합니다. 손절, 손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 그러니까 3번이 바로 이거죠. 손절은 또 다른 기회다. 이게 바로 뭐냐면 또 다른 기회가 바로 스위칭한다 이 기법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생들 그 초급 수준에서는 절대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들어갔다가 바로 스위칭 한다는 게 상당히 실전에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요거는 그래서 교육생들은 모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 스위칭 할 수도 있는지 손절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한 후에 실전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진입을 했어. 근데 반대 방향으로 추세 확정이 되면 쌤이 아마 4강에서도 추세를 확정을 짓는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무튼 추세가 반대로 완전히 확정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손절이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스위칭 포지션을 바꿔주는 전략이란 말이지. 얘기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뭐 써놓은 게 앞에 있는 강의들을 통해서 보면 뭐 구름대 반대 방향 조건 뭐 3가지라든지 기준선 상승 하락 신호 요거 아니 빌어먹을 내가 지금 매수 구간이라 매수로 들어갔더니 기준선 하락 이게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신호 보면 이건 빌어먹을 손절을 반드시 하고 스위칭 해야지. 그 다음에 원형 이평 신호도 있었죠. 예, 이렇게 내려오다가 선을 걷는데 빌어먹을 이 이평이 여기를 뚫었네. 이건 이제 확정이 된 거 아니야. 내가 매수로 포지션 갖고 있는데 이제 매도로 확정이 된 거 아니야. 얘기됐니? 그래서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확정이 된 상태라면 이거는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됐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시각적으로 보는 건 이 3스타 신호. 자, 여기에서도 내가 지금 매수로 잡고 있었어. 기준선이 버티고 있잖아. 오케이. 매수 포지션이야. 근데 갑자기 요거 3스타. 쌤이 요 3스타는 121선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신호인데 저는 요 신호를 보고도 이거 안 되겠다. 야, 손절하자. 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스위칭을 하면 내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미 이거는 여기 나왔지만 요 어딘가에서 다시 스위칭 매도로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봤던 손실을 복구하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지. 선생님 지금 보니까 이 차트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추가해서 막 이런 데서 계속 추가하고 해서
어, 수익으로 나왔어요. 아,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얘기됐니? 오케이. 그래서 초급 수준이라면 1, 2번에서 내가 손절을 정하고 증거금도 많고 연습이 많이 됐으면 스위칭 전략을 통해서 이 스위칭 할 때는요 주의할 게 내가 손실 본 것을 복구했어. 되니? 그러면 일단은 또는 이제 약수익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욕심내지 마. 이게 심리적으로 더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면 청산을 해버리고 말아야 돼. 됐나?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그래서 이 슈퍼 클라우드 차트를 활용해서 이 손실 본 거 요거를 내가 지금 복구가 됐네.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매매가 좀 멈춰 주셔야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면 좋아요. 제가 사실 요 차트 보니까 기억나는 게 좀 있는데 요거 아마 제가 실전 매매 요 구역에서 제가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려놨는데 요 기억나는 게 내가 여기에서 아마 스위칭 했어요. 저는 스위칭을 했고 그래서 수익도 봤어. 근데 재차 들어갔거든. 내가 재차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짧게 이익절을 했어. 요 봉을 보고 요만큼 짧게. 왜냐면 마디값이 25포인트야. 이 말은 100틱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한 50틱 다시 먹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음봉을 보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제 분석했을 때 이게 저점을 한 번 정도 더 들어갈 줄 알았어. 되니? 그런데 이게 빌어먹을 이렇게 다시 상승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으면 사실은 1단계 손절은 여기 있죠. 요거 올라섰잖아. 이랬을 때는 이거 손절해야지.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내가 실제로 들어갔단 말이야. 요 차트 기억나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섰잖아. 되니? 또한 사실은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라인을 잡았다면 양봉이 요거 하나 떴죠? 요거 하나 떴죠. 와, 이럴 때 그리고 또 매수 신호도 있잖아. 요거 위로 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양운도 발생했잖아. 그럼 이건 손절해야 돼.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었잖아. 2단계에서도 이거 손절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마 요 정도에서 아마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손실이 컸단 말이지. 왜냐면 이게 마디값이 25포인트 정도 됐잖아. 근데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여기에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여기에서 또 추가했어. 이 음봉을 보고도 내가 추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더 상승했어. 이거 되게 불안했지만 또 요 음봉 요거를 보고도 들어갔어. 추가를 했어. 3개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였지. 근데 내가 스위칭을 하지 않고 버텼던 근거는 여기 보세요. 구름대의 형태를 보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죠. 요거 지금 기준선이 계속 하락 신호가 유지되고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야. 3스타도 있는 게 아니고 이평선이 확정된 거, 상승 확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하프 정도 내려와서 내가 요때 한 100틱을 더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초급 수준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만약에 반대로 진행이 되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좀 주의하고요. 그래서 손절을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워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의 손절 기준, 2단계의 손절 기준, 3단계 나는 이거 스위칭 하겠다.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연습하고 쌤한테 검사 맞고 이렇게 해서 이 차트를 활용한다면 늘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을 거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손절을 했어도 항상 수익으로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손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손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항상 손절을 잘하는 연습이 너무 중요하다. 됐죠? 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